저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오늘 참여하신 많은 기업분들이 이 CES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CES 이런 큰 전시회를 가는 목적은 당연히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잠재 고객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미국 진출이라 하면 이런 CES 같은 전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부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굉장히 올드웨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뭐 출장비에 숙박비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정부 지원은 많이들 받으셨겠지만 정부 지원을 안 받는다면 좀 좋은 부스는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제 계속 앉아서 서서 말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운에 맡기고 있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 고객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나왔는데 새롭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미국 서비스 이제 프로젝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전시 비용의 50분의 1, 100분의 1로 일주일이 아닌 매달, 매주 이제 미국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70만 개 중에 이제 한 번이라도 수주를 한 20만 개의 잠재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미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이제 미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냐면, 저는 한 15년 동안 이제 글로벌 조달 분야에서 이제 경력을 쌓았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등지에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많이 쌓았고, 한국하고 미국에서도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 AI 협업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구글 AI 선정이 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제한 입찰 협회 APMP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 지부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저희 소개를 마치고 오늘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미국 정부 조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한테 왜 매력적인가? 그리고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만든 이 저희 프로젝트나 서비스의 이제 성공 사례 등을 같이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미국 정부 조달인데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 한국이 200조 원 정도라면 미국은 한 2,3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더럴과 연방 정부와 슬래드의 스테이트 로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단일한 고객이 아닌 각 50개 주, 50개 주의 수천 개의 기관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 우리 사업에 가장 맞는 발주가 나올 것인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국방부, 교통부, 에너지부 이런 데가 있는 게 이제 중앙정부가 있는 것이 연방정부라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제 센거브라고 나라장터 같은 단일 포털을 통해 입찰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9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FR이라고 이제 단일 규정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센가브 플랫폼, 중앙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입찰 절차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이제 FPDS라는 데서 나오는데요. 이 센가브에만 등록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라장터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이 시장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주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과 분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1,4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각 주마다 조달 시스템과 세금, 웹사이트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50개의 약간 독립된 나라가 이제 조달을 운영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뭐 LAPD, LA 경찰청 같은 경우에서 또 별도의 이제 입찰 사이트를 운영해서 여기서 직접 방탄복 구매 입찰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비교를 잠깐 드리면 좀 더 쉬울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이제 비교적 중앙 집중형이고 60%의 공고가 나라장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작년에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정부의 목표 한 70% 정도까지 중앙 집중화 시킨다.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게 약간 지자체에도 힘을 실어준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분산형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천 개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더럴의 주요 발주처는 당연히 이제 국방부, 전체 연방 조달의 35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복지부,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제한군인부 등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방부 하면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나 파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IT 건설 의료 사이버 보안 사무용품까지 이제 연필 하나까지도 이제 폭넓게 입찰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스트마켓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스트마켓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주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대표하는 산업도 다르고 그 특이점도 정부 조달 쪽도 다 그 산업의 주에 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시애틀 지금 이 웨비나를 주최하고 있는 이제 CS 중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이 이제 항공 우주, 클라우드, 정보 기술의 좀 대표 산업이 되어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기술, 환경, 에너지, 텍사스는 건설, 교통, 인프라, 뭐 플로리다는 당연히 해양, 항만, 물류 이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주에서 대표하는 산업군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아 가시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저희가 만나본 많은 파트너들이 산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그 주에 있는 로컬 기업들을 파트너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왜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 매력적인가?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게 이제 미국 정부 조달 참여 자격이 있는데 모든 나라한테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FTA 체결과 WTO로 인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또 봤냐면, 한국에 굉장히 큰 S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몇 천억 정도 되는 미국 정부 조달 사업을 따냈어요. 근데 이제 그 들어간 부품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발견돼서 다 리콜됐어요. 그래서 한 번 리콜되면요, 3년 동안 이제 미국 정부 사이트 참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중소기업한테까지 뭐 그렇게 적용이 되진 않지만 너무 큰 사업이라 그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제약을 걸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는 미국산 우대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 생산 비중을 6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29년까지 더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 기업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조인트 벤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현지 법인도 설립하지만 초기에 우리가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미국 기업과의 하도급 계약, 이제 오늘 제가 주요적으로 설명드릴 이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함께 파트너를 맺으면서 진출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 미국에서만 이제 미국 정부 입찰을 딸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주한미군도 조달 시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유일한 이제 샘 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한 2.5에서 3.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설, 유지보수, 물품, 납품, 보안 서비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현지 기업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의 또 파트너십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냐면, 한국 기업 저희 고객들이 이제 미국에 나가고 싶을 때 미국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하는데 미국 기업도 역으로 내가 니네랑 파트너십을 미국에서 하니까 나도 한국의 주한미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또 역으로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만 가질 수 있는 메리트겠죠. 그리고 이 입찰 미국 조달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은 이제 컨트랙 베이클이라고 컨트랙 계약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단연 계약도 존재하고요. 이제 베이스 앤 옵션 이어 구조도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엔트로피 이제 구글 등지에서 이 1달러에 통과가 그러니까 입찰이 선정이 됐어요. 이제 1달 왜 1달러로 통과됐냐면 그런 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큰 기업들이 입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단 6주 만에 이제 이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저비용으로 빠르게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옵셔널로 이제 라이센스별로 이제 과금하는 한 번 계약을 해놓고 단연간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등록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번 등록만 되면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정부랑 일을 했다는 건요. 그냥 하나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 정부의 베리파이드 된 글로벌 이제 신뢰 레퍼런스가 쌓인다는 것을 저희는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부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활동하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 진출 전략 가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컨소시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정부 입찰에서는 이 티밍이라고 합니다. 예. 그 티밍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제 티밍을 만들 때는 이제 하청, 서브 컨트랙터와 이제 주계약자, 프라임 이 두 그 파티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것을 이제 티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핵심 전략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라임과 서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프라임은 전체 업무의 30에서 50% 정도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라임에 요구되는 업무 비중은 좀 다르고 이것을 이제 서브의 인원을 프라임으로 일시적으로 배치하거나 JV를 만드는 등 해칭 방법이 있고 다양하다고 적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걸 만들지 않고도 그냥 계약을 하고 또 이면 계약으로 우리 서브가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중을 이렇게 나누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미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소수민족에 관련돼서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세더사이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및 사회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연방 정부 조달 예산의 한 법정 최소 23%에서 26%를 셋 어사이드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또 소수민족 별로 이렇게 케어를 안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슈는 있는데 여전히 맞아요. 이, 여기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세더사이드는 23%에서 26% 정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더사이드가 왜 중요하냐? 예, 일단 조달에서 미국 조달에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게 의무 조달원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죄수들 갱생할 때 죄수 이제 그 죄수들이 이제 만드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줘야 되는 이제 페더럴 프라이스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두 가지가 있고 바로 이 다음이
이제 이 세더사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기업들, 뭐 사회 경제 약자, 이제 재향군인, 이제 퇴역군인 이런 분들의 우선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성 기업들한테 이제 그 수의 계약을 남성 기업들보다 더 높게 주죠. 예,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풀 컴페티션, 일반적인 컴페티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몇백 대 1이에요. 근데 이 세드 사이드 같은 경우로 들어가게 된다면 뭐 3대 1까지도 낮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요 혜택은 세더사이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계약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나라 장터에서 수익 계약할 때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세더사이드를 갖고 있다면 이제 70억 원, 110억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더사이드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세더사이드 기업들은 왜 티밍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더사이드는 정부 혜택을 누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자체 제품,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이제 사업자들, 한국에 있는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티밍을 하는 것들이 이들한테는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은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기업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업들도 이제 티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더사이드라는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더사이드 기업들을 프라임으로 세우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하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AA 프로그램이라는 세더사이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 근데 다만 평생에 딱 한 번 가능해서 하청 경험 후에 프라임을 도전할 때 이거를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미국 정부 주달 시장 엄청 크다. 그다음에 한국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입 전략 방법은 이 세더사이드 기업과의 티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고 이 티밍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말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런 정부 입찰 전략이나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매단되는 책에서도 이 티밍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9천원에서 할 수 있을까? 네. 첫 번째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회사 속에서 많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제 한국 회사 속에서 같은 경우가 필요가 없고요. 이건 이제 capability statement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역량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레주메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뭐 수십 페이지 달해서 뭐 대표 인사말도 나오고 뭐 팔짱 끼고 있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이미지 갖다 붙이고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두 장짜리로 우리 회사 역량과 실적, 기술 중심으로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예. 이런 샘플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웨비나 끝나고 또 같이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들을 미국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을까? 이제 아까 제가 센 겁을 말씀드렸지만 USA 스pen딩이라는 것도 있고 FPDS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BA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직접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기업명을 치거나 그 관련된 이제 그 셋업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뭐 상위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발주 기관이 누구고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할까? 이거는 또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직접 미국에 가서 문 두들겨서 가지 않는 한 이메일을 하거나 링크드인, 콜드콜 등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요. 이제 연락을 한 다음에 근데 연락이요 하나하나 연락해서는 잘 반응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오면 어떻게든 이 후속 미팅을 잡기 위해서 팔로우 커뮤니케이션을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벌크로 우리 타겟되는 고객들한테 벌크로 개인 맞춤화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과 이런 식으로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이제 미국 정부 조달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트너를 찾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런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이트에 다 들어가셔서 기업 정보와 수요기관 정보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편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할 시간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없는데, 이런 시간들을 다 줄여주고, 딱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업만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프로젝트라는 서비스이고요. 가장 쉬운 길은 이제 주 계약자와의 파트너십을 빨리 정확하게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면, 어, 미국에서 이제 공공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이제 교육기관 같은 에듀테크 같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 미팅 잡기도 어려웠는데 매월 최소한 두세 건 이상의 미팅을 주선해 드리면서 현재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산업군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이게 미국 정부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 ESG 기반 제설제 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뭐 에듀테크 솔루션을 하는 기업분들도 계시고 또 AI 소프트웨어, Y 컴비네이터 출신으로 또 AI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다 다르죠. 잠재 발주처 관계망을 좀 가진 기업을 발굴하는 희망도 있고, 리셀러 기업을 찾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이제 사전 영업을 사업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이제 발굴하는 원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각 기업마다 매칭이 되는 건수가 다 달라요. 이거는 기업들마다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에비에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그 연간 매출 몇백억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한테 이제 한국의 ESG 기반 제설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웃리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 한국 기업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POC가 진행이 됐고 현재 이제 한국의 날라장터 쇼핑몰 같이 미국에 이제 GSA 스케줄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 이름으로 그 기업의 제품을 등록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등록을 해야지만 이게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록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현장 미팅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듀테크 솔루션에서 나는 시더사이드가 이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K-12 POC를 구상 중이고 성인 트레인드 수요가 있어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식으로 미팅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현지 기업들 간의 미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 서비스를 한국 기업들한테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실 아니고요. 글로벌, 그다음에 미국 누구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YC에 선정되어 있는 졸업을 한 이 기업들조차도 미국 조달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네,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저희 서비스 페이지고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프로젝트.팀이라는 이제 URL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달 진출할 때
생 거부에도 뭔가 등록을 해야 되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되게 많고 사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다 거쳐야만 이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아무 기업이나 치면 되는데 혹시 참여하신 기업분들 중에 우리 기업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는 기업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희 서비스가 그냥 기업명만 치면 우리 기업이 딸 수 있는 이런 입찰 기회들과 어떤 파트너가 나올지 한 번에 보이거든요. 예, 없으시면 잠시만요. 없으시죠? 아, 여기 채팅창으로 크림 오프 권도혁 대표님이 저요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채팅으로. 예, 예. 근데 브레인유가 브레인 뭔지. 뉴도 예, 있으시고 크림 예, 오프는 어떻게 스펠하는지 한번 좀 예. 쳐주시겠어요, 권도혁 대표님? 그럼 일단 브레인유부터 한다면 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등부터 하시죠. 1등. 네, 예, 브레인 네. 뉴부터 하시죠. 네. 네, 브랜뉴를 치면요, 일단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브랜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와 우리 프로덕트의 역량을 알아야지 파트너 매칭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기업명만 쳐도 이런 형태로 브랜뉴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맞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스타트 아날리시스라는 거는 이제 브레인유라는 회사가 그러면 우리 회사가 딸 수 있는 입찰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에서 이것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채팅창에 이게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어, 예,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브레인뉴에서 이제 딸 수 있는 입찰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브레인뉴 대표님이 이제 직접 이제 들어가 보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프 오브 워크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회사가 딸 수 있는 거야. 그럼 인트레스트를 누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Ocular Laboratory for Analysis of Biomarkers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인터넷을 누르시고요. 이걸 왜 하느냐? 회사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공고 기회들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한 두 개 정도만 선택을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시퀀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 시퀀스가 뭐냐면 제가 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우리가 직접 직접적으로 지자체나 연방 정부의 기관에 들어가서 이 에이전시를 우리의 타겟 에이전시를 발견하고 하나하나의 기업들한테 아웃리치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 보내고 있나요? 우리 회사의 타겟이 누군지 알고 근데 우리 서비스는 이것만 고르시면 우리의 타겟 에이전시가 누군지 이 안에서 이 에이전시와 관계에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업종을 함께 경험한 회사들이 누군지를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터링해서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총 1316개의 기업들한테 어, 벌크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웃리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다 개인화돼서 각 기업의 정보들을 넣어서 하이 누구누구 기업 엔비디아 반가워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인데 우리는 니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관심 있으면 연락을 줘 라고 하면은 이제 리퀘스트 브레인 뉴 인트로가 나오고 여기를 클릭하면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맞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에디트해서, 이런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좀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시퀀스를 만들면요.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저희 어, 어드민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정작이 되는지를 한번 잠깐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를 보내고 나면은 이제 시퀀스들이 생기거든요. 시퀀스들이 생겼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하나의 기업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와킨스 오일 컴퍼니라는 이제 미국 기업을 제가 지난주에 아울리치를 이제 900개를 보냈어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한테 아울리치를 했구나. 이 기업들 정보가 하나하나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누가 열어봤지? 예. 그리고 누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해봤지? 그리고 누가 우리 회사랑 미팅을 하고 싶은지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얘네랑은 우리가 미팅을 하고 싶어. 그러니 미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이 BNP 컨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회사 주소,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셋어사이드를 갖고 있는지 다 나오죠. 이 셋어사이드가 하나하나 뭔지 모르시면 그냥 커버를 하시면 이 셋어사이드 갖고 있는 이제 이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워드를 갖고 있는지, 최근에 그 입찰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얘네들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50만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매주마다 새로운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 회사에 맞는 공고를 인트러스하고 또 시퀀스를 만들면 또 이 공고를 나랑 같이 할 사람들 해서 이제 저희 그 포텐셜 파트너들한테 한 2,0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제 이메일이 또 날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매 주마다 새로운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티밍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그냥 매 주마다 우리한테 맞는 공고가 있나 보시고 시퀀스를 만들면 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 준비만 잘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근데 이런 식으로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디스커버 페이지라는 데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는 거죠. 어떤 에이전시가 우리 회사한테 맞는 공고를 내고 있는지가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디파트먼트로 간다면 이런 공고들을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잠재 파트너가 어제 방문하신 분 151개 정도 들어오셨어요? 어제 존재하죠. 방문하신 분 그러면 이제 들어오셨어요? 151개 정도 네, 존재하고 들어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팀ing 파트너 리스트가 나오고 각 기업들마다의 이제 어워드나 지역이나 이제 그 아까 제가 지역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파트너 맺을 때. 그리고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갖고 있는지 셋어사이드가 나오고 나는 셋어사이드에 있는 기업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 셋어사이드만 다 선택하셔서 셋어사이드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뭐 워싱턴 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워싱턴 주만 봐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워싱턴 주에 있는 기업이 없네요. 그 각 지역마다의 이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다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네임처럼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에이전시나 기업 찾고 싶을 때는 디스커버. AI가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시퀀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파트너 매칭을 굳이 전시회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서비스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정말 많은 미팅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미국에 있는 고객들과의 미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희는, 뭐, 금액 같은 경우도 미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이제 프로젝트 다 팀이거든요. 들어오셔서 한번 우리 회사가 미국에 통할지, 우리 프로덕트가 미국 기업들한테 관심이 있을지 알고 싶으시면 저희 가입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시퀀스를 만들어 보시면 쉽게 누구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